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5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지은 학교들에 밀려 버려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이곳에 오는 사람이 없었고 학교 건물은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소문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곳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쥐나 바람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문은 점점 더 무서운 방향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였고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은호는 친구들과 함께 그 학교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호와 친구들은 밤이 되기 전에 학교에 도착했고 이미 날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간에는 그 학교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단순한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학교에 들어서자 그들은 낡고 삐걱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칠이 벗겨져 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의 전기는 이미 끊긴 지 오래되어 횃불을 사용해야 했지만 그것조차도 불길한 어둠을 완전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교실에 들어섰을 때 창문이 덜컹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때문일 거라 생각하며 웃어 넘겼지만 그들의 웃음은 곧 멈췄습니다. 세 번째 교실에 들어서자 누군가 칠판에 무언가를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나가 돌아보지 마. 라는 글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없던 글이었습니다. 은호와 친구들은 이는 그저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그들이 복도를 따라 걷던 중 갑자기 천장에서 떨어지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여 소리가 들린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힌 그들은 그곳을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출구로 향하던 그 순간 복도 끝에서는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곳에서 불빛이 나타난다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은호는 친구들을 지켜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복도의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교무실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비치는 빛을 따라 교무실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낯선 여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창백했고 천장을 향해 눈을 돌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은호와 친구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낡은 교실 책상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창문은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은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동자가 없었고 그저 반짝이는 흰자위만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지 말라 했잖아. 은호와 친구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웃음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출구에 도달했을 때에는 숨이 턱 밑까지 찼지만 밤하늘 아래에서 드디어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도 두려워 은호와 친구들은 곧장 마을로 내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그 학교에 대한 소문이 돌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어떤 것을 풀어준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지금까지도 그 학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피합니다. 설령 누군가 호기심에 그곳을 찾더라도 결코 오래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겪은 것이 정말 귀신이었는지 아니면 상상 속의 무엇이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며 밤이 되면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도시의 소음을 피해 작은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곳은 풍경이 아름답고 공기도 맑았지만 주민들은 어딘가 모르게 조용하고 거리감을 두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저 작은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겼다. 내 집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낡은 주택이었다. 집주인은 예스러운 매력이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나는 들어서자마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짐을 풀고 집 안을 둘러보던 중 다락방의 문이 반쯤 열린 것을 발견했다. 작고 헛간 같은 공간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기에 그냥 문을 닫고 내려왔다. 며칠 밤을 그 집에서 보낸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정이 되면 천장에서 무거운 물건이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나무가 늙어서 나는 소리라 치부했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는 강해졌고 가끔은 발자국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항상 다락방에서 나는 듯했고 나는 그곳을 다시 둘러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동네 주민들은 여전히 나를 피하는 듯했지만 하나둘씩 알게 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마을에 얽힌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몇 년 전 내 집에 살던 한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몇 주간 조사를 벌였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하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묘한 불안을 느꼈지만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어느 날 밤 또다시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따라 소리는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히 누군가가 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결심을 하고 나는 손전등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작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가 가득한 공간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게 있었다.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빼곡히 붙어 있었는데 낯선 얼굴들 사이에 최근까지 보지 못했던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 몰래 찍은 내가 이사 오면서부터의 내 사진들이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나는 황급히 돌아서 도망쳤다. 그때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놀자. 나는 소리가 들려온 쪽을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아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차에 올라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얼마 후 마을을 떠난 내가 그 사건을 잊어갈 무렵 인터넷에서는 그 마을과 그 집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떠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다시 그 집으로 이사를 왔고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벽에 걸린 사진들, 그리고 사라진 가족의 이야기를 말이다.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등이 오싹해지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면 나도 그 집의 일부가 되어 다시는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저 낡은 주택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진들이 어떻게 거기에 있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마음 한구석에 남긴 채로 살아가고 있다. 주민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지만 어쩌면 그들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침묵하는 걸까?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마을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이름 있는 전통시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경이 특히 아름답고 대대로 내려오는 다양한 전설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다양한 미스터리한 일화들이 가득했죠. 그 마을에 살던 한 젊은 여자 지영은 대학 졸업 후 귀향하여 작은 커피숍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커피숍은 이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고 특히 심야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독특한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영은 새벽까지 가게를 지켰고 그때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느 비 내리는 어두운 밤, 지영은 평소처럼 가게를 마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인은 고요했고 길거리에는 가로등, 불빛과 비의 소리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지영은 테이블 위에 컵들을 정리하던 중 문득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비를 피하기 위한 작은 처마 밑에 서 있는 낯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습니다. 지영은 손님인 줄 알고 얼른 문을 열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들어오세요. 비도 많이 오는데 안에 들어와 몸 좀 녹이세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과 비통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곤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자리에 앉은 남자는 젖은 옷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제격이죠. 라고 말하며 그녀는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비정상적으로 검었고 깊이 패인 물륨에서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영은 점점 그가 주변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있다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 남자가 있는 공간은 외부와 차단된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영은 그에게 마지막 손님임을 알렸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걸음이 문 밖을 향하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투명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공기 중으로 희미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이 되면 다시 그 남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묘한 기대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마저도 혼자 견딜 수 없어 친구들에게 이 일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가 전해질수록 다른 이들에게서도 비슷한 경험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마을에는 그 남자에 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사실은 많은 세월 전에 실종되었다는 한 젊은 남자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그는 당시 비슷한 폭우가 내리던 날 밤 어디론가 사라졌고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잊혀지지 않아 아직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고 있는 것이라며 가끔씩 그의 혼을 달래기 위해 촛불을 밝히거나 조용히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의 커피숍은 여전히 그 전설이 시작된 장소로 남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전설일 뿐인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했던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 이후 그 마을의 밤은 더욱 깊고 의미심장해졌습니다. 그리고 비 내리는 날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커피숍 주위를 서성이며 창밖을 힐끔거리곤 합니다. 이상한 남자가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